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찜질방 손님 약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으며 6명은 연기를 마셨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불은 지하 1층 기계실 등을 태워 1,000만 원가량 재산 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직원들이 용접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완주군수와 진안군수 선거의 단수 추천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새벽 발표한 3차 심사 결과에서 1, 2위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가 크게 벌어진 완주군수 선거는 박성일 현 군수로, 진안군수 선거는 이항로 현 군수로 각각 단수 추천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3사람이 공천을 신청한 남원시장 선거는 윤승호, 이상현, 이환주 등 3명의 후보가 모두 참가하는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이 설립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전북에서 요구해온 서남대 폐교의 대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이 설립되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의료 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남원에 국내 최초의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은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전북에서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개교 시기는 2022년 또는 2023년이고 정원은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49명으로 정했습니다. 전북 남원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서남대 폐교로 인한 해당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라북도와 남원시는 서남대 폐교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의료 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먼저 이런 일이 결정되기까지 굉장히 긴 세월 정말 많은 분들이 노심초사하고 거기에 투쟁하고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결실이 맺어진 것이 아마 그런 노력이 될 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이 발표됐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공공의료대학 부지로 서남대 자리가 가장 적합하지만 지금으로선 서남대 자녀 재산이 폐교 사태의 원인이 된 옛 재단의 소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 대학 설립이 지역의 의료 서비스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선 도립인 남원의료원을 국립으로 승격시키고 대학과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남원의료원도 틀림없이 시간이 가면서 기능 보강을 통해서 도립이지만 도립 이상의 기능을 하도록 저희들은 끊임없이 설득을 해나가게 될 겁니다. 전라북도와 남원시는 계획대로 공공의료대학을 안착시키기 위해 관련 법안 마련과 부지 논의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군산 시각장애인 협회장의 횡령 혐의로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었죠. 군산시의 담당 공무원이 이 협회장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경찰이 군산 시각장애인 협회장 장모 씨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다음 날 군산시 담당 계장은 협회 실무자 A 씨에게 장 회장 횡령 의심 금액 중 지난해 7월에 쓴 보조금 내역을 소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A 씨는 경위서에 관광버스 임차 대수를 2대에서 넉 대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80만 원의 차액을 챙겼으며 장 회장이 현금으로 지출할 금액이 있을 때마다 줬다고 적었습니다. 담당 계장은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A 씨가 회장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을 빼고 고쳐 쓴 문안을 제시하며 그대로 경위서를 다시 써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담당 계장이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협회장을 비호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상황. 협회의 또 다른 직원 B 씨는 장 회장이 그동안 담당 계장을 접대하며 쌓아온 부적절한 친분 탓이라고 말합니다. 옷장을 먹고 본인이 나이트를 가자 이렇게 얘기해서 룸을 예약을 하시더라고요. 돈은 회장님에게 하라고 카드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안 한 적. 협회에 대한 예산 지원에서도 특별한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지금 회장님 이전에 다른 회장님들보다 훨씬 더 지원액이 나오는 게 크거나 아니면 좀 편했죠. 예전에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랬는데. 하지만 담당 계장은 친분이 있는 건 맞지만 과도한 접대는 없었고 경위서 수정은 사실관계를 단순히 하려는 의도였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얼마 주고 얼마 그런 거 해서 다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려고 했어요. 군산 시각장애인 협회장이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담당 공무원의 비호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경찰은 물론 군산시의 명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지난해 전주 시내버스의 결행에 대한 민원이 1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전주시가 버스업체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전주시 평화동에 있는 한 시내버스 업체의 차고지입니다. 이곳에는 이 버스 업체 사주의 가족이 운영하는 CNG 충전소가 있습니다. 이 버스 업체는 팔복동과 삼천동에 있는 세 곳의 충전소에 가스 사용료를 찬합하자 지난해 3월부터 소속 버스 기사들에게 이 충전소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운행 도중에 충전하기 위해 가까운 곳을 놔두고 평화동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버스 노선을 빼먹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송천동이 가까운 쪽에서 충전하고 가게 되면은 좀 결행이 좀 적어지는데 지금 이제 평화동까지 와서 충전하다 보니까 더 결행이 돼갖고 아예 코스가 하나 빠져버린다. 전주시는 충전소가 한 곳으로 줄어 이 업체의 버스 결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뒤늦게서야 지난달 이 업체를 점검해 3월 한 달 동안 19대를 적발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년을 놓고 보면 1000차례가 넘는 결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와 관련하여 시내버스 결행에 대한 부분은 시내버스 정보 시스템 보안과 수시 점검을 통하여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시내버스 업체의 결행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함께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어민들이 양식장에서 애써 키운 해삼과 전복 등을 노리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양식장 절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 횡경도 인근에 있는 해삼 양식장입니다. 해삼 총폐를 뿌린 지 3년 만에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식장 절도범들이 해삼을 싹쓸이해가 어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6월달까지 채취할 시기인데 얘네들이 와가지고 밤에 와가지고 몇백만에서 몇천만어치를 가져가 버려요. 우리는 정말 애쓰게 키웠는데. 인근 12개 섬에 있는 해삼과 전복 양식장 역시 절도범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신고로 해경에 붙잡힌 양식장 절도범은 지난 2015년 13건에 24명, 2016년 10건에 14명, 지난해에는 7건에 16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절도범들이 주로 감시가 소홀한 어두운 밤을 틈타 활동하다 보니 실제 피해는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배가 엄청 빨라서 잡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밤에라 보이지도 잘 않고 10명이 도둑 1명 못 잡는다고 않습니까? 기승을 부리고 있는 양식장 절도에 어민 피해는 커지고 있지만 절도범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사법기관은 적발된 절도범들에 대해 최고 6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절도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식장에서 훔쳤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산업법 위반을 적용하다 보니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법률상 해석을 보면 양식을 하는 양식 수산물과 자연산 수산물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형법상 절도죄를 적용해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식장을 노리는 절도범들 때문에 수년째 바다와 싸우며 애써온 어민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 비교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자사고 폐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자사고 폐지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월성 교육에 대한 대안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우수학생 선점으로 인한 고교 서열화, 일반고 황폐화를 막기 위한 정상화 대책입니다.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은 올해부터 폐지됐습니다. 7명의 교육감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유광찬 후보만 자사고 폐지에 반대했습니다. 유 후보는 자사고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수월성 교육을 받길 원하는 학생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자사고가 시대를 역행하는 특권 교육이라며 폐지에 적극 찬성했습니다. 자사고 폐지 이후 대안으로는 조금씩 생각이 달랐습니다. 김승환 교육감과 서거석 후보, 천호성 후보는 일반고 교육과정 다양화, 일반고 학력 신장 프로그램 확대를, 유광찬, 이재경 후보는 영재교육 지원 강화, 특목고 육성 등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황호진 후보는 단위학교에서 고급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고교 학점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후보들 모두 원론적 수준의 대안 제시만 할 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자사고 탈락자의 평준화 지역 일반고 지원 배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정한 기회 부여 차원에서 찬성했지만 서거석 후보만 구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우선 선발권 폐지로 조만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수월성 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분명히 있는 만큼 교육감 후보들의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농민들이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들고 나와 판매하는 벼룩시장이 열립니다. 지은 지 30년이 된 고창 실내체육관에 대한 보수공사가 진행됩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육성하고 있는 강소농 모임체인 쑥쑥 농부들이 오는 14일 요천 승월교 주변에서 벼룩시장을 엽니다. 이 자리에서는 30여 농가들이 오미자, 블루베리 같은 1차 농산물은 물론 과실즙, 생들기름 같은 가공식품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들을 농부들이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정말 싸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건립된 지 30년이나 지난 고창 실내체육관이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진행합니다. 고창구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에 선정돼 15억 원의 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함에 따라 올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게 낯선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통번역 서비스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완주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베트남어와 중국어 통번역 지원자가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물론 국적 출산 생활정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진안구는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됨에 따라 45명의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를 선발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운영된 용담호 지킴이는 상수원 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과 함께 쓰레기 수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자 경선 토론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전북기자협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김춘진 전 도당위원장과 송하진 도지사가 출연한 가운데 임성진 전주대 교수의 사회로 8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도정 현안에 대한 해법과 공약은 물론 두 후보의 철학과 비전을 비교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자 경선 토론회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전주 5도를 비롯해 영도에서 6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18도에서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이다가 낮부터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점차 흐려지면서 주말인 모레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